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포스콜딩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다른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해서 딱 두고 보시면은 그렇게 큰 유의미한 반등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장중에 3.32% 반등에 양봉 마감을 해준 거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를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둘이 이제 그 토론을 했죠. 대선 토론을 했는데 지금 장중에 이제 해리스 대통령이 되게 긍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3%가 감소했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3%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해준 거고, 사실 개별적인 2차 전지에 대한 호재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었던 2차 전지 대신에 반도체 있죠. 반도체는 수급이 빠지고 2차 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오늘 2차 전지 반등하면서 삼성 SDI는 10%가량 올랐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5%, SK이노베이션은 정유 포함이기 때문에 1%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배터리 소재 쪽에서도 포스콜딩스는 3%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에코프로 형제 쪽은 3% 평균적으로 상승을 해줬고, 기타 소재 기업들은 4에서 6% 정도 범위 내에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그 섹터에 대한 호재가 아니잖아요. 정치권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반등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눈에 띄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포스콜딩스도 평일이랑 똑같은 거래 대금을 보여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평소랑 비슷한 거래 대금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들어와줬지만은 평균적으로는 뭐 거의 동일한 거래 대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막 5천억 원, 6천억 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굉장히 진짜 추세 전환에 그런 신호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거래 대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특이한 건 뭐냐면 오후장 들어서는 시장 지수가 빠졌어요. 빠졌지만 2차전지 상승률은 견고했고요. 오히려 반도체 주가가 빠지면서 2차전지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센티먼트적으로 2차전지가 그나마 해리스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옮겨간 걸로 보이고, 지금 포스코인디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런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헬스 지지율이 올라간 만큼 2차전지로 수급이 돌아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셀메이커 업종의 주가 반등이 좀 클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래에 그 밑에 있는 소재 업종들,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뭐 신소재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음극재나 이런 쪽은 반등이 좀 더딜 걸로 보여요.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하락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처럼 못해도 224일선을 비비고 있거나 위로 돌파해줘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지금 224일선 밑에서 놀고 있죠.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24일선 위에서 비비고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재 쪽에 아직 포스코홀딩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덜 나왔기 때문에 소재 쪽은 아직 기대를 조금만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기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셀메이커들이 가면 2차전지 소재도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폭이 조금 낮다는 것 뿐이지 아예 기대를 희망을 버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가가 포스코린스가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외국인들의 복귀가 시급합니다. 지금 보통 원달러 약세일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는지 보면은 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밑에 보이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슈도 있죠.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대형 자금을 운영하는 뭐 기관 투자나 외국인 펀드나 이런 쪽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쪽에 세금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유예될지 폐지될지 시행될지 정확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이거를
약간 좀 관망하는 시선으로 자금을 조금 묶어두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빠르게 폐지가 되어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일본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 한 10시 30분쯤이었어요. 이때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잠깐 엔달러 환율이나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도 보시면은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 10시 반이죠. 이때 큰 하락 나왔을 때 이때가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등을 하려면 외국인들이 복귀를 해야 되고 금투세 폐지가 돼야 되고 일본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나 다른 주식들을 투자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하나씩 다 해결이 되는지를 분명히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를 할 건데 영상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